안녕하세요. 창미사주입니다. 우리 개수일관분들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부터 백로가 시작되는데요. 백로는 흰 백에 이슬 로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풀잎 끝에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백로를 보면서 우리 개수일관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십천관 중에서 개수를 대표하는 물상이 이슬인데요. 이슬로 비유되는 개수일관분들에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름만 잘 맞는 게 아니라 이 이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 정유월, 개수일관 분들의 흐름이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슬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걸 알고 나시면 이번 달 우리 개수일관 분들의 운세를 더 이해하시기 쉬우니까요. 제가 먼저 개수의 물상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수는 십천관 중에서 제일 작은 물이에요. 임수가 강물이나 바다처럼 크고 움직이는 물이라면 개수는 이슬이나 안개처럼 아주 작고 섬세한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수를 설명할 때 이 이슬이라는 물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물은 어딘가에서 흘러옵니다. 그런데 이슬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공기 중에 수분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다가 밤이 되고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이나 물체의 표면이 충분히 차가워지면 공기 중에 떠다니던 수분이 물방울의 형태로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이슬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수일관 분들이 이런 면들이 있어요. 살면서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냐? 언제 이런 걸 준비했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 개수일관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에서 훨씬 많은 게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관찰하고 나름대로 내 안에 무언가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안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건이 딱 맞을 때 그때 형태를 갖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맺히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먼저 식어야 돼요. 뜨거운 한낮에는 이슬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고 열이 빠지고 표면이 차가워져야 작은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명리학에서 물상으로 가져와 보면 이번 달이 정유월이죠. 지지에 유금이 들어옵니다. 개수에게 금은 인성이고 나를 채워주고 받쳐주는 기운인데요. 그런데 물상으로 보면 이 유금이라는 글자는 차갑고 단단한 기운이 우리 개수가 흩어져 있지만 않도록 하나의 형태로 맺힐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9월은 우리 개수일관 분들에게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기는 달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내 안에 있었지만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형태를 얻기 시작하는 달에 가깝습니다. 공부를 해왔던 거든 생각만 했던 거든 준비하고 있던 일이든지요. 그동안은 내 안에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써먹지? 이게 내게 맞나 싶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잡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할게요. 병오년이 위아래로 전부 불이었죠. 천간의 병화, 지지의 오화, 개수한테는 둘 다 재성입니다. 돈이고 목표고 성과예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는 계속 뭔가를 내놔야 하는 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잡아야 할 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올해의 불이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병오년이고요. 개수 입장에서는 계속 재성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신경 써야 할 돈이나 성과도 여전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은 이 불 사이로 유금이라는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아까 이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는 식어야 맺힙니다. 그리고 실제 계절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번 달에는 추분이 지나잖아요. 추분이 지나면서부터는 낮보다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강했던 양의 기운이 조금씩 물러나면서 음의 시간이 길어지는 쪽으로 계절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수일관 분들한테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개수 자체가 음의 수이기도 하고 계속 뜨거운 환경을 지나왔던 우리 개수일관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자기 기운을 모으기 좋은 쪽으로 계절도 바뀌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불이 사라지는 달이 아니라 아직 병오년의 뜨거운 환경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개수가 다시 자기를 모을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달 영상에서 우리 개수일관 분들께 한번 흐름이 끊기면서 판을 정리하는 시간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달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걸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유월을 본격적으로 볼게요. 아까 추분 이야기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런 계절의 변화나 정유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흐름은 제가 9월 공통운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수일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요. 공통운세까지 같이 보시면 나한테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과 카드로 띄워두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개수일간 분들 정유월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정유월은 천간의 정화, 지지의 유금이죠. 개수 기준으로 보면 정화는 편재고 유금은 편인입니다. 먼저 위에부터 볼게요. 천간의 정화, 편재인데 아까 올해가 재성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재성이라도 정제랑 편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제는 어느 정도 범위, 계획이 잡혀있는 재성이라면 편재는 조금 더 바깥으로 움직이는 재성이에요. 내가 원래 예상했던 범위 밖에서 기회가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이나 제안처럼 외부를 통해서 판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재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도 주변을 보고 타이밍을 읽으면서 내가 움직여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하는 것보다 판이 좀 큰 일이거나 안 해보던 분야거나 어디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연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눈에 띄고 색다른 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내 것이 되진 않겠죠.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이게 이번 달에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제가 키워드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지지를 볼게요. 지지는 유금, 편인인데요. 여기서 판이 조금 달라집니다. 개수한테 금은 나를 낳아주는 자리예요. 금생수죠. 그런데 이걸 물상으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아까 이슬 얘기 드렸잖아요. 이슬이 맺히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맺힐 표면이 있어야 합니다. 공기 중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붙을 데가 없으면 그냥 흩어져 있어요. 물상으로 비유를 하면 이번 달 유금이 개수가 맺힐 수 있는 표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올해 병오년이 위아래로 전부 다 불이었잖아요. 뜨거운 데서는 이슬이 잘 안 맺힙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유금이라는 개수가 다시 맺힐 수 있는 자리가 들어와요. 그리고 인성 중에서도 편인입니다. 정인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쌓는 거라면 편인은 혼자 파고드는 쪽이에요. 남들이 다 보는 자료 말고 구석에 있는 걸 찾아내고 배운 걸 그대로 안 쓰고 내 방식대로 다시 짜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편인의 성질이 우리 개수랑 잘 맞습니다. 개수가 원래 남들 안 가는 자리로 스며드는 물이잖아요. 이번 달 들어오는 기운이 그런 성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번 달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요. 위에는 잡고 싶은 편재가 떠 있고 아래에는 나를 채우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이번 달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올해 병오년의 오화가 아직 그대로 깔려 있죠. 이 오화도 개수한테는 편재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오는 유금은 편인이고요. 오화는 불이고 유금은 쇠예요. 불이 쇠를 제어하는 화극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성이 인성을 건드리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걸 명리학에서는 재극인이라고 합니다. 재물재에 이길 극, 도장, 인자를 써서 말 그대로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뜻인데요. 재극인이라고 하면 보통 조금 부정적인 해석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돈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든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 이성 문제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든지 내가 배우고 준비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성과를 쫓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개수일간 분들에게 이걸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뭔가 새로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공부나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을 다시 정리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걸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잘 만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지? 이걸 내 일에 어떻게 연결하지? 이게 실제 돈이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자꾸 따라붙을 수 있는데요. 차분히 파고들고 싶은데 자꾸 현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이번 달 답답함이 여기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인성만 혼자 있으면 끝없이 알아봅니다. 이것도 봐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준비만 계속 하게 돼요. 완벽하게 알고 나서 하려다가 결국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인성이 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재성이 붙어 있으면 자꾸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 건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알아보는 것에도 방향이 조금 잡힐 수 있어요. 아까 편제가 보이는 것과 내 것이 되는 것 사이에 한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한 단계가 이번에는 인성입니다. 이번 달에는 눈에 들어온 기회를 바로 잡으러 나가기보다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한번 걸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내 안에만 있던 걸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흩어져 있던 게 맺혀서 형태를 갖는 이슬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개수는 12운성으로 병지에 놓이는데요. 병들 병자를 쓰니까 이름만 보면 조금 걱정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아프다,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병지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보다는 내 상태를 한번 살피고 점검하는 쪽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번 달에는 평소에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손볼 건 뭔지 조금 더 검토하게 되는 9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핵심 키워드 3개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3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부터 알고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밖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 달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동안 쌓아둔 걸 어떻게 쓰느냐고요. 세 번째는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지, 뭘 가지고 할지, 얼마나 할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7월에는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8월에는 덜어내고 정리하면서 내 것을 쌓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요, 이제 쌓아두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 밖이랑 외부랑 한번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번 달에는 눈에 들어온 게 있으면 한번 건드려 보시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번 달 천간에 정화 편제가 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편제는 내가 원래 예상했던 범위 밖에서 들어오는 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뭔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저거를 해보고 싶은데 저거 한번 지원해볼까? 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물어볼까? 이런 게 하나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수일관 분들은요. 뭔가 눈에 들어와도 바로 손부터 뻗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보고 판단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지금 움직여도 되는지, 손해를 보진 않을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개수의 섬세함이 여기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런 확인이나 검증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제라는 게 가만히 기다리면 잘 안 잡히는 재성이거든요. 흘러가는 성질이 있어서 내가 한번 손을 뻗어야 접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아래에 유금, 편인이 깔려 있다 보니까 나를 받쳐주는 게 있는 달이에요. 완전히 맨몸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아닌데 그럼 뭘 건드리느냐, 이번 달 기준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닿을 수 있는 것부터 건드려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해본 거,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경험, 생각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닿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은 뭘 더 갖춰야 하지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걸로 어디까지 가볼 수 있을까,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금했던 곳에 한번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지원해볼까 고민했던 곳이 있다면 조건이라도 확인해보고, 궁금했던 일이 있다면 실제로 문의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고 있던 걸 누군가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포트폴리오든 결과물이든 아이디어든 혼자만 보고 있었다면 한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계속 생각만 하던 걸 아주 작은 단위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크게 버릴 필요는 없고요. 한번 올려보고, 한번 제안해보고, 한번 신청해보는 정도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원했다고 무조건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어봤다고 계약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번 달은 접촉을 해보는 단계지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한번 건드려보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나도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 보니까요. 멀리서 보고 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막상 한번 물어보고 보여주고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라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막상 손을 한번 뻗어보면 이게 나한테 멀리 있는 게 아니었네 라는 걸 알게 되실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뭘 더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가진 걸로
그리고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해보라는 거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키워드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번 달에는 새로운 걸 자꾸 더 채우려고 하기보다 그동안 내가 쌓아둔 것부터 한번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했던 거, 해봤던 일, 자격이나 경력도 있을 거고요.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익숙한 거, 예전에 해봤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는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건 의외로 내가 제일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아까 이슬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에 수분이 분명히 있는데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하나 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한번 모아놓고 보면 이미 쓸 수 있는 게 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개수일관 분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달은 조금 평가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뭔가 한번 세어보셔도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해봤는지, 뭘 알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뭔지 막상 적어보면 나 이것도 해봤네 싶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았으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이번 달에는 그 중에 하나라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예전에 배웠던 걸 지금 하는 일에 적용해 봐도 되고요. 가지고 있던 자격이나 경험을 지원할 때 꺼내 써도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콘텐츠로 만들어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알고 있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필요한 곳에 한번 가져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번 달 제극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뭔가 알아볼 때도 자꾸 현실적인 질문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지? 이게 지금 내 일에 도움이 되나? 이걸 배워서 실제로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이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질문이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효율을 따지는 어떤 불평, 불만으로 사용하기보다 정말 여기서 답을 찾아보세요. 이번 달은 유금 편인도 들어오고 인성 자체가 힘이 받는 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꾸 알아보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이번 달 내내 알아보기만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쓸 때를 찾는 게 아니라 쓸 때를 정해놓고 배우는 것도 좋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찾아보는 건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배워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끝없이 파고들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 달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얼마나 활용하느냐, 얼마나 잘 적재적소에 써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작게 시작하고 길게 보는 달인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번 달에는 뭐든 적극적으로 해봐야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번 달 움직여보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크게 벌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개수는 12운성으로 병지에 놓여 있고요. 개수가 밖으로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식상의 힘도 이번 달 강하지 않습니다. 간목이 태지, 을목은 절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건 많은데 그게 밖으로 나가는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바심이 날 수 있는데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정리가 됐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잘 안 나온다든지 만들어둔 걸 내놨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바로 안 온다든지 내가 움직인 거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늦게 따라온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제일 조심하셔야 하는 건요.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역시 아직 하면 안 됐나 봐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응이 늦는 것과 방향이 틀린 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번 달에는 너무 빨리 방향을 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처음부터 10개를 꺼내놓기보다 하나만 해보세요. 크게 시작하기보다 작은 단위로 한번 내놓고 반응을 보고 거기서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건데요. 한번 올려보고 한 군데 지원해보고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요. 반응이 오면 조금 더 가시고 아직 안 오면 바로 접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처음부터 크게 터뜨리려고 하기보다도 하나씩 꺼내보고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히 주목하셔야 할 글자 3개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주에 해당 글자가 있으신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내 월지, 일지 순서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지의 묘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번 달에 변화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개수한테 묘목은 식신입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실제로 써먹는 방식과 관련된 자리인데요. 그래서 원국의 묘목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만의 익숙한 방식이 이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 이런 식으로 내가 반복해서 써온 방식이 어느 정도 손에 익어 있으신 건데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묘목의 유금이 충으로 들어옵니다. 충이라고 하면 부딪힌다, 깨진다 이렇게 들리실 텐데요. 충은 빌충자를 쓰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충은 가만히 있던 게 움직이게 되는 자리예요. 원래 그대로 뒀으면 안 건드려졌을 걸 건드리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익숙하니까 넘어갔던 것도 이번 달에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묘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를 밀고 가려고 할수록 오히려 안 맞는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일이 꼬였다, 막혔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저는 이번 달 묘유충을 하던 걸 아예 그만두는 변화라기보다는 하던 방식을 다시 맞추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번 손에 익은 방식은 불편한 게 있어도 잘 안 바꾸게 되잖아요. 그냥 이게 익숙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동안 그냥 넘겼던 부분이 실제로 한번 걸릴 수 있어요.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이번 달에 잘 안 된다든지, 만들어 놓은 걸 다시 손봐야 한다든지, 계획했던 일정이 중간에 바뀐다든지요. 혹은 반대로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거나 계획했던 일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번 달만 이러지? 억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아, 여기는 이제 한번 손볼 때가 됐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긋나는 게요. 오히려 지금 한번 바꿔두면 앞으로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린 자리부터 하나씩 손보는 이번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지의 진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앞에 묘목과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묘목이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자리라면 진토는 묶이면서 정리되는 자리예요. 이번 달 들어오는 유금이 진토랑 합을 하면서 흩어져 있던 게 하나로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유합은 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달 원국에 진토가 있으신 분들은 인성의 기운을 더 강하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수한테 진토는요, 정관인데요. 내가 속하는 자리, 내가 맡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번 달에 역할이나 자리 쪽으로 글자가 인성으로 묶이는데 이게 해야 할 역할만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거, 갖춰야 할 것들이 같이 따라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을 맡았는데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생긴다든지, 시작하려고 보니까 자격이나 서류가 필요하다든지, 하려던 걸 앞두고 공부부터 하게 된다든지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는 해야 될 게 있는데 왜 자꾸 준비해야 될 게 늘어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걸 꼭 진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준비가 뭔지 같이 보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새로운 걸 준비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따로따로 쌓아왔던 것들이 지금 맡은 역할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공부해둔 게 실제 업무에 필요해진다거나 가지고 있던 자격이나 경험을 지금 하는 일에 가져다 쓰게 된다든지요. 예전에는 이걸 어디 쓰지 했던 게 이번 달에는 아, 이래서 필요했구나 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치만 인성이 두터운 달인 만큼요. 준비가 또 다른 준비를 부르지 않게끔 주의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갖추면 시작할 건지 그 선만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내 지지에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번 달 들어오는 유금이 자수랑 자유, 파 관계에 놓입니다. 파는 충처럼 크게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틈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멀쩡히 굴러가던 거에 미세하게 어긋난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수한테 자수는요. 비견입니다. 나랑 같은 물이죠. 그리고 자수는 개수의 걸룩지예요. 내 힘이 제일 단단하게 서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자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래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한테 잘 안 맡기고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시고 힘들어도 내가 하지 뭐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게 강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잘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번 달에 거기에 틈이 생깁니다. 또 자유 기문 관살이라고 해서 예민함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원래 혼자 다 되던 게 이번엔 좀 벅차다든지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든지 감당해야 할 게 몰려온다든지요. 이게 왜 이러지? 싶은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버티는 것과 계속 혼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혼자서도 되는 분들은 혼자 하는 구조를 한 번도 안 바꿔보게 됩니다.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도 그냥 내가 더 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번 달은 우리 자수를 가지신 분들이 한번 새로 방식을 바꿔볼 수도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혼자 하기 벅찬 게 생기면 그걸 꼭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분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인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받아들이는 쪽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물어보고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은 조금 나눠보세요. 혼자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인 건 맞긴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 힘을 전부 혼자 버티는 데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7월부터 꾸준히 제 영상을 봐주신 개수일관 분들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 언제 제대로 움직이라는 거지? 아무래도 우리 개수일관 분들이 병원연이 조금 힘듭니다. 7월에는 정리하라고 했고 8월에는 덜어내고 쌓으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또 작게 시작하라고 하니까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세 달을 하나씩 따로 보기보다도 8월과 9월을 한 묶음으로 보고 10월에 뭐가 달라지는지를 살짝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왜 제가 이번 달에 시작은 하되 너무 빨리 결론 내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렸는지도 여기서 같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8월과 9월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두 달 연속 지지에 금이 들어오는데요. 8월에는 신금, 9월에는 유금이죠. 개수한테는 둘 다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달은 크게 보면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치만 위에 떠있는 재성의 성격이 달라지죠. 8월에는 병화, 정제였다면 9월에는 정화, 편제예요. 그래서 8월에는 내가 하던 것과 이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정리하고 채우는 쪽이었다면요.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바깥에 있는 가능성에도 손을 대보는 흐름이 생깁니다. 같은 인성의 구간인데 8월에는 안으로 향했다면 9월에는 조금씩 외부와의 접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학생 개수일관 분들도 방학인데 이제 개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10월이 되면 여기서 글자가 아예 바뀝니다. 두 달 동안 아래에 깔려있던 금기운이 빠지고 토가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8월과 9월이 내 안에 있던 걸 정리하고 조금씩 꺼내보는 과정이었다면 10월부터는 그걸 어디에 가져갈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월은 무술월인데요. 개수에게는 관성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이에요. 관성은 자리나 소속, 내가 맡게 되는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때 새로운 자리가 생기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과는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과 10월은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이번 9월은 준비만 하던 단계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벌써 결과를 확정할 단계도 아니에요. 딱 그 사이에 있는 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밖으로 한번 꺼내보고 실제로 해보면서 이건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겠다 싶은 걸 골라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답을 내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조금 지켜보고 가져갈 걸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개수일관 분들이 올해 병오년은 너무 조급해하기보다 관망하는 태도로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다음 이야기는 8월에 이어지니까요. 10월부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제가 다음 달 개수 운세에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다음 달 운세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영역별로 운세를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금전운입니다. 이번 달은 재성에서도 흐름이 갈려요. 병화 정제는 사지에 놓이고요. 정화 편제는 장생지에 놓이네요. 정제는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월급이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죠. 편제는 그 바깥에서 움직이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이미 정해져 있는 수입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 새로운 수익 가능성이 눈에 들어오는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데요. 외주나 부업, 새 거래처, 단발성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눈에 들어오거나 실제로 얘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제가 장생지에 놓이다 보니까요. 이제 막 시작되는 자리죠. 이번 달에는 큰 돈이 들어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외주 하나일 수도 있고요. 한번 들어온 문의일 수도 있고요. 당장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완전한 새로운 돈벌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실제로 돈이 된 적이 있는 게 뭐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돈을 주고 부탁했던 일이나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던 거, 한 번 하고 끝났지만 다시 해볼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이번 달에는 완전히 새로운 걸 찾기보다도 예전에 작게라도 돈이 됐던 걸 한번 다시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새로운 수입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는 쪽인데요. 이번 달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만큼 거기에 먼저 돈부터 쓰고 싶어지는 게 조금 생길 수 있어요. 뭔가 해보고 싶어지면 시작하기도 전에 장비부터 갖추고 프로그램 결제하고 강의부터 끊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은 아직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단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돈도 처음부터 크게 넣기보다 있는 걸로 먼저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해봤는데 계속 가져갈 만하다 싶을 때 그 다음 돈을 쓰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쪽인데요. 이번 달에는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현재가 장생지라는 걸 여기서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가 눈에 들어오더라도 처음 보는 분야라면 바로 큰 돈을 넣기보다 충분히 확인하는 시간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눈에 들어왔다와 검증됐다를 구분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신규 상장 주식이라든지 새로 뜨는 테마주에 수익을 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나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소액으로 시작을 하거나 분할 매수를 하는 것처럼 안전한 투자 방식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이나 명예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관성에서도 흐름이 조금 갈리는데요. 무토 정관은 사지에 놓이고 기토 편관은 장생지에 놓여요. 정관은 정해져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 정석적인 절차, 원래 하던 방식이죠. 그런데 편관은 조금 다릅니다. 예정이 없던 일, 갑자기 맡게 되는 역할, 난이도가 있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이미 익숙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도 새 역할이나 조금 낯선 업무에 접점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갑자기 다른 팀 일을 도와달라는 얘기가 오거나 안 해본 업무가 떨어지거나 새로 생긴 프로젝트에 이름이 들어가거나요.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평소 하던 결이 아닌 의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수일관 분들이 하실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면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분야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닌데 괜히 맡았다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너무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인성이 두텁게 깔려있는 달이다 보니까요. 완전히 맨몸보다는 받쳐주는 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편관이 장생지에 놓인다는 건 이게 지금 막 시작되는 자리라는 뜻이니까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오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만들어가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내가 이미 잘하는 일만 내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어왔는데 막상 맡아서 해보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경력이 되거나 내 역할로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편관 장생지를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감안하셔야 할 것도 있겠죠. 이번 달 식상이 많이 났습니다. 간목이 태지, 을목이 절지예요. 식상은 내가 밖으로 내놓는 힘인데 이게 약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걸 바로바로 보여주는 속도가 조금 늦을 수 있는데요. 회의에서 바로 설명하려니까 말이 잘 안 붙거나 보고서를 쓰려는데 평소보다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중요한 회의나 보고가 있다면 즉석에서 잘하려고 하기보다도 미리 말할 거를 3가지 정도만 적어두세요. 보고서나 제안서도 마감 직전에 한 번에 끝내려고 하기보다도 초안을 조금 일찍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번 달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직무나 회사인데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생길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하고 빼지는 마시고요. 이번 달은 일단 지원해보고 내가 가진 경력이나 조건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해보기 좋은 흐름입니다. 그치만 이번 달은 내가 가진 거에 비해서 바로 보여주는 식상의 힘은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요. 지원하실 때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만큼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무엇을 이 자리랑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다른 자리에서도 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학업이랑 시험, 취업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인성이 아주 세죠. 경금 정인이 제왕, 신금 편인이 걸록에 놓여 있습니다. 12운성에서 제일 센 자리 2개를 인성이 가져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달은 배우고 익히는 쪽, 자료를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쪽에는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도 같이 보셔야 돼요. 식상 간목이 태지, 을목이 절지에 놓이니까요. 아는 걸 밖으로 꺼내서 보여주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이런 구조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건 많은데 그게 상대한테 자동으로 전달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학업이나 취업운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을 더 만드는 달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달입니다. 먼저 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번 달은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지금까지 본 걸 다시 회수하는 게 잘 맞습니다. 새 교재나 강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보다도 이미 풀어놓은 기출이나 틀린 문제를 다시 본다든지, 인성이 세면 자꾸 더 알아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인풋, 새로 진도를 빼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범위만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해오신 시험이나 자격증이 있다면 실제 응시 일정도 한번 잡아보시거나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든지, 준비가 다 되면 시험을 봐야지 하고 있으면 계속 준비만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날짜나 기한을 정해두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한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달에 스펙을 하나 더 만드시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계신 걸 증거로 바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뭘 했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쓸수록 유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이 아니라 상대가 읽고 확인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바꾸는 건데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페이지에서 내 강점이 바로 보이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면접 보시는 분들은요. 이번 달 연습이 필수입니다. 답변을 머릿속에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소리내서 말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다 정리가 됐는데 막상 입으로 나올 때 안 붙는 게 이번 달 특징이니까요. 그런데 미리 한번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상 질문을 눈으로 읽고 답을 생각하는 데서만 끝내지 마시고요. 실제로 시간을 재면서 한번 말해보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녹음이나 촬영을 해서 다시 들어보셔도 좋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이 긴지, 결론이 너무 뒤에 나오는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는 직접 말해보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답을 아는 것과 답을 전달하는 것을 따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달은요.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넓히기보다 지금까지 배운 걸 점수로 환산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요. 스펙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이미 가진 실력을 상대가 알아볼 수 있게 말로 잘 풀어 쓰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다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평가받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서랑 계약운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은 인성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성이 곧 문서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자격증, 증명서, 등록, 합격 통지처럼 형태로 남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특히 이번 달에 경금 정인이 제왕지, 신금 편인이 걸록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말로만 오가던 게 실제 문서나 기록으로 남기기에 좋은 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뤄뒀던 등록이나 신청을 해도 되고요. 받아야 할 증명서나 자격, 서류가 있다면 이번 달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중요한 얘기가 오갔다면요. 가능하면 말로 남겨두시지 마시고요. 일하면서 업무 범위나 비용을 합의했다면 메일이나 메시지로 한번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얼마에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언제 정상되는지 이런 걸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보다 글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달 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말로 알고 있는 걸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형태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문서를 다시 꺼내보는 것도 좋은 달이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만들어둔 계약서나 견적서, 제안서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이번 달에 이런 걸 한번 다시 꺼내보세요. 지금 기준으로 바꿔야 할 건 없는지, 새로 추가할 내용은 없는지, 지금 하는 일에 다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없는지 보는 겁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매번 처음부터 새로 만들지 마시고 예전에 사용했던 견적서나 계약서 양식을 한번 정리해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내 양식으로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문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계속 써먹을 문서를 직접 만들어 두는 식으로 인성의 힘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을 갖추거나 정규화된 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편제 정화가 떠있죠. 올해 5화도 편제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문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서에 붙어있는 돈 얘기도 같이 보셔야 돼요. 계약서 전체를 한번 읽고 괜찮네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숫자만 따로 한번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액은 맞는지, 지급 날짜는 언제인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는지,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도 내용이랑 같이
같이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게 숫자만 따로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계약이라고 해도 한 번에 지급되는 건지 몇 번에 나눠서 들어오는 건지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총액이나 전체적인 매출만 보지 마시고 돈이 움직이는 구조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달 문서운은요. 단순히 계약이 잘 된다, 안 된다로 보기보다도요. 말로 오간 건 문서로 남기고 문서 안에서는 숫자를 따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야 할 건 받아두고 남겨야 할 건 남겨두시고요. 특히 돈이 오가는 문서라면 얼마인지만 보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성운이랑 연애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 공통으로 해당되는 얘기부터 드릴게요. 이번 달 연애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랑 표현이 나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 달 인성이 생각이고 판단하는 기운이다 보니까요. 이번 달은 머릿속에 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개수일간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달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식상은 간목이 태지, 을목이 절지에 놓였는데요. 밖으로 표현하는 힘이 약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이 안 나가고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타이밍을 재거나 연락하려다가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이전보다 연애나 이성에 대한 적극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다고 바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달 느끼는 것과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시차가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솔로이신 남성분들인데요. 남성분들은 재성을 인연으로 보는데 이번 달 천간에 정화 편제가 그대로 떠있고 이게 유금에서 장생지에 놓입니다. 장생은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런 게 생기실 수 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사람인데 자꾸 눈에 들어온다든지 대화를 한 번 더 이어가 보고 싶어진다든지 원래 안 나가던 자리인데 나가보게 된다든지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는데요. 장생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르익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관계가 확 정해진다기보다는 관심이 생기고 접점이 만들어지는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번 달은 표현이 잘 안 나가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거창하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대화를 한 번 더 이어가 보시는 정도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이번 달은 유독 우리 개수일간 분들이 뚝딱거릴 수 있어요. 이번 달은 관계의 답을 빨리 내는 것보다 접점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 편제 정화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화가 자기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유금을 깔고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새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첫인상에서 확 끌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대화를 해보거나 조금 더 알아가 보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몇 번 얘기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통한다거나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첫인상으로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괜찮은 접점이 생겼다면 한 번 더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편제가 장생지라는 건 아직 시작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고 바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일단 알아갈 기회가 생기는 달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만나는 분이 계신 커플 개수 남성분들인데요. 기존 여자친구를 보는 정제 병화가 이번 달에 사지에 놓입니다. 사지라고 해서 관계가 끝나거나 여자친구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12운성에서 사지는 밖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힘이 잠시 잦아들면서 활동의 폭이 줄어드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자친구 분 쪽에서 평소보다 활동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외부로 움직이기보다 자기 일이나 컨디션, 내부에 집중을 한다든지 관계에서도 뭔가 먼저 만들고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보다 약속을 많이 잡지 않는다거나 연락이나 표현이 조금 차분해진다거나 본인 일 때문에 연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 달 정화, 편제는 장생지에 놓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자친구를 나타내는 정제의 움직임은 조금 잦아드는데 바깥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이성이나 사람들은 생기기 쉬운 겁니다. 이게 꼭 다른 이성을 뜻하기보다도요. 새로운 일이나 취미, 프로젝트, 사람들과의 만남처럼 내 관심을 바깥으로 끌어가는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플 개수 남성분들은요. 이번 달에 여자친구분이 조금 조용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식었다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는 바깥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데 상대가 자기 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쓰는 시간이나 관심의 온도가 달라지지 않는지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쓸 시간을 의식적으로 조금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솔로이신 여성분들인데요. 여성분들은 관성을 인연으로 봅니다. 이번 달에는 무토 정관이 사지, 기토 편관
편관이 장생지에 놓여 있어요. 정관이 내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안정적인 관계나 사람의 결이라면요. 편관은 조금 더 예상 바뀌고 낯선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이상형이랑은 조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을 좋아했나 싶은데 이상하게 한 번 더 보게 된다든지요. 그치만 편관이 장생지에 놓인다는 건 이제 막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인연이 반드시 생긴다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평소랑 조금 다른 결의 사람과 접점이 생기거나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 눈에 들어와도 바로 마음을 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건 이번 달에 인성의 힘이 강한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번 달에는 상대에게 관심이 생겨도 이 사람 괜찮은 게 맞나?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결의 사람이니까 좀 독특하다 느낄 수 있고요. 오히려 조금 알아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치만 조금 더 알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생각만 하다가 접점을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마음을 표현하라는 건 물론 아니고요. 연락이 오면 대화를 조금 이어가보거나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만나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번 달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다 라는 마음은 안 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알아가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분이 계신 우리 커플 개수 여성분인데요. 정관 무토가 이번 달 사지에 놓이면서요. 이번 달 커플 여성분들의 관계를 좋고 나쁨보다는 상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생각이 많은데 말은 잘 안 나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게 생겼는데 말은 안 하고 대신 혼자서 계속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내가 예민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혼자 결론까지 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혼자 해석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진지한 대화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서운함이 혼자 생각하는 동안 점점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서운한 게 있으시다면 너무 오래 안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감정이 올라온 그대로 쏟아내시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왜 화났는지를 설명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먼저 말해보시면 좋습니다. 왜 요즘 연락을 이렇게 해? 보다는 연락이 줄어드니까 내가 조금 서운했어. 너는 항상 너 생각만 해. 보다는 나는 그때 내 마음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느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상대가 알아서 내 마음을 눈치채주기 기다리기보다도 내 감정을 조금 더 부드럽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상대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모든 걸 한 번에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운했던 게 있다면 그때그때 조금씩 말해주세요. 아까 그건 좀 서운했어.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커플 여성분들은요. 참는 것보다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부드럽게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달 연애는요. 이번 달에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표현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마음을 혼자 추측하기보다 궁금한 건 한번 물어보시고요. 내가 서운하거나 바라는 게 있다면 상대가 알아서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짧게라도 직접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가 뭘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도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부터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크게 표현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제때 조금씩 꺼내놓는 게 관계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나를 채워주는 인성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내 에너지를 밖으로 쓰고 풀어내는 식상은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간목은 태지, 을목은 절지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바빠질 수 있습니다. 알아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물상으로 보면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평소보다 좁아져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특히 이런 게 잠들기 전까지 이어지면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인풋의 끝을 만들어 두세요. 잠들기 직전까지 뭔가를 계속 찾아보고 보시는 것보다 일부러 인풋의 끝을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내일 해야 할 일이나 계속 신경 쓰이는 걸 메모장에 적어 두시거나요. 머릿속으로만 계속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밖에 옮겨 놓는 겁니다. 알아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저것 탭만 계속 열어두지 마시고 필요한 내용 몇 개만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는 닫아버리세요. 이번 달은 더 많이 알아보시는 것보다 어디서 멈출지를 정하는 게 건강운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번 달은 마냥 누워서 쉬기만 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월간에 뜬 정화 편제가 장생지에 놓이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아지고 이것도 해볼까 싶은 게 하나씩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몸이 바로 따라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우리 개수일관 분들이 병지에 놓이다 보니까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서 쉽게 지치는지, 어떤 생활 패턴이 나한테 부담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일정을 연달아 잡으면 확실히 힘들구나. 잠을 이만큼 못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내 몸의 기준을 알아두는 건데요. 평소 미뤄두셨던 검진이나 관리가 있다면 이런 김에 한번 챙겨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일정을 잡으실 때는요. 평소보다 일정이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나만 보지 마시고요. 하고 나서 회복할 시간까지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약속이나 일을 하나 잡았다면 그날 앞뒤 시간까지 전부 채워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를 추가했다면 하나는 비워두세요. 무리한 약속을 잡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작은 출구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번 달은 안으로 들어오는 힘에 비해서 밖으로 표현하는 식상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요. 거창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지만 산책하면서 몸을 움직여도 되고 생각을 몇 줄 줄여도 되고요. 머릿속에 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번 말해보셔도 됩니다. 이번 달에는 많이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만 쌓아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생각에는 끝을 만들어 주시고 일정에는 빈칸을 만들어 주시고 안에 쌓인 건 조금씩 밖으로 꺼내 주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은 이미 충분하니까요. 이번 달에는 얼마나 많이 채우냐 보다 잘 흘려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구독자님 사주를 하나 보면서 이번 달 운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진님께서 사례를 보내주셨어요. 구글 폼의 사연을 너무 정성스럽게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도 매달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사연을 읽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현재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마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개수일관 분이라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학업, 시험운이 실제 사주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보기에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구글폼 작성도 올리자마자 거의 바로 해주셨더라고요. 진님은 경진년, 을유월, 개미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개수일관 여성분이시고요. 현재 이모대운을 지나고 계십니다.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1차 시험을 보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원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를 보면 진토, 미토, 술토, 토가 세 자리인데요. 개수한테는 전부 관성이에요. 관성은 규정이고 제도고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준과 틀 안에서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월지에는 유금이 있죠. 6월에 태어난 개수일관인데요. 인성은 배우고 익히고 지식이나 자격으로 쌓아두는 자리입니다. 이 인성이 또 편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특수 분야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수익 구조를 이루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연지 진토와 월지 유금이 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님은 원국 자체에서부터 관성과 인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나 규정처럼 정해진 기준을 이해하고 그걸 공부하고 전문 지식이나 자격으로 연결해 가는 일이 결에 잘 맞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라든지 지금 준비하고 계신 세무사도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직업이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면서 결국 자격 시험이라는 기준도 통과해야 하는 이 과정이 원국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월간에 을목 식신이 있고 바로 옆에 연간에 경금 정인이 있죠. 이 둘이 을경합을 합니다. 개수한테 식신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밖으로 꺼내고 실제로 써먹는 힘이고요. 정인은 지식이나 문서, 자격,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님은 내가 알고 있는 걸 꺼내는 힘과 그걸 뒷받침하는 전문 지식이나 근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성향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이게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를 확인하고 규정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맞는 답을 만들어내는 일이랑 잘 맞거든요. 세법을 많이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실제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결국 하나의 답을 만들어내는 일이 잘 맞아요. 그런데 이 을경합을 반대로 보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이 들어야만 비로소 꺼내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알고 싶고 근거를 확인하고 싶고 애매한 상태에 놓이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한 성향도 있으면서 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좋은 강점입니다. 함부로 답하지 않고 확인하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진님은 전문직 자체와는 잘 맞는 구조는 맞지만 시험을 준비할 때 출력이 늦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관성이 세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성이 잘 쓰이면 목표가 되고 루틴이 되고 시험이라는 틀이 됩니다. 해야 할 게 분명하니까 오히려 생활을 잡아주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압박이 되기 때문에 공부 자체보다 시험이라는 목표가 머릿속에서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그 목표에 눌려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강한 관성을 단순히 부담으로만 끝나기보다는 공부하고 자격을 갖춰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님은 그 압박을 공부와 루틴으로 잘 바꿔 쓰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모대운인데요. 개수한테 임수는 겁재, 오화는 편재입니다. 편재는 밖으로 움직이는 재성이죠. 현실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에서는 공부 자체로 만족하기보다 이게 실제 결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의 오화는 원국 일지, 미토와 오미 합을 하면서요. 일지는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자리이면서도 이 대운에서는 현실적인 목표가 그냥 바깥의 일이 아니라 내 생활이나 선택 전체에 꽤 깊게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올해가 병우년이죠. 그런데 대운도 오화입니다. 개수한테 오화는 편재니까 현실적인 결과나 성과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갈 수 있는 해인데요. 이게 또 자형으로 묶이다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여름으로 갈수록 화기운이 강해지면서 공부에 차분히 앉아있기보다는 다른 생각이나 바깥 자극에 마음이 분산되는 식으로 체감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7월 을미월에는 원국의 미토까지 다시 들어갔죠. 해야 한다는 부담은 커지는데 개수는 미토에서 묘지에 놓이니까 마음은 급한데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는 공부에 마음을 모으기 어려웠다고 하신 것도 흐름과 어느 정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월부터는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8월에 신금, 9월에 유금, 2달 연속으로 지지에 인성이 들어오면서 이번 9월을 흐트러졌던 공부 리듬을 다시 잡아보기 좋은 시기로 봅니다. 특히 을목 식신이 경금 정인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만 문제를 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다 알고 나서 하려고 하기보다도 일단 풀어본 다음에 틀린 걸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공부가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커리큘럼이 있다면 새 자료를 계속 추가하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하던 걸 굴려보시고요. 회독 계획을 정한다거나 강의를 들었다면 바로 문제, 실전으로 풀어보거나 오답은 따로 모아서 주간 단위로 진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보다 실제로 얼마나 출력하고 문제를 얼마나 풀어내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 시험은 자체를 봤을 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해이기 때문에요. 평가는 시험이나 자격처럼 내가 정해진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정화 편제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실제 시험이나 결과로 연결해야 하는 상황도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미토에서 묘지 자리에 놓이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크게 벌리기보다는 한 곳으로 모으고 집중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강하게 보이고요. 원래도 관성이 강한 분이라 목표가 선명해질수록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일 수는 있지만 내년에 시험에 응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이니 이번 달 운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9월이 중요한데요. 마침 8월, 9월이 인성이 이어지는 구간이니까요. 이번 달에는 내년 합격 여부를 너무 멀리서 바라보기보다 당장에 회독은 어떻게 할지, 문제는 언제부터 같이 풀지, 오답은 어떻게 관리할지 내년까지 계속 가져가실 수 있는 공부 방식을 하나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좋으니까요.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키워드 3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달인데요. 이번 달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면 머릿속에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했던 곳에 물어도 보시고 혼자 가지고 있던 걸 한 사람에게라도 보여주셔도 좋아요. 막상 한번 건드려 보면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을 수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직접 확인해 봐야 다음이 보이는 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쌓아둔 걸 꺼내 쓰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걸 더 채우기 전에 이미 가지고 계신 것부터 한 번씩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는 새로운 걸 더 채우기 전에
전에 이미 가지고 계신 것부터 한번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해보신 일, 자격이나 경험, 생각보다 이미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으시니까요. 이번 달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알고 있는 걸 어디에 써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작게 시작하고 길게 보는 달인데요. 앞에 첫 번째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 그 결과를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시작한 게 바로 크게 자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게 하나 시작해 두고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키워가시면 돼요. 특히 이번 달은 장생지에 놓이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장생지는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결과가 크지 않다고 해서 너무 빨리 접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해보는 9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달 키워드 3개를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에 이슬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슬은 어디선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공기 중에 있던 물이 조건이 맞았을 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맺힙니다. 이번 달이 딱 그렇습니다. 갑자기 없던 걸 만들어내야 하는 달이 아니라 그동안 내 안에 있었지만 내가 아직 형태를 갖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달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정유월에는요, 나한테 뭐가 더 필요한지를 찾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는 꺼내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가능성이 하나씩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9월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만 드릴게요. 이번 9월은 개수일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이번에는 개수부터 역순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임수, 신금, 경금 순서로 이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독자님 사례 사주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청 링크는 앞으로도 제가 영상 설명란에 늘 올려둘 예정이니까요. 사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내사항은 커뮤니티 게시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개수일관 분들의 이번 9월은 또 어떻게 보내시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영상 보시다가 생각나시는 이야기나 실제로 이번 달 체감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들려주세요. 저도 같이 읽어보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수일관 분들의 9월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미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